식사 후 유난히 졸음이 쏟아지지 않나요? 보통 우리는 저녁을 먹고 소파로 향합니다. 배가 든든한 상태로 TV를 켭니다. 오늘은 어떤 채널을 볼지 고민합니다. 슬슬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잠이 듭니다. 그저 단순한 식곤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를 시작합니다. 소화 중에는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일시적 증상이 식곤증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곤증을 무시하고 방치하면 당뇨나 심혈관 질환 같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사 후 내 몸 상태를 항상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계절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름이 되고 낮이 길어지면 우리의 호르몬은 멜라토닌이 분비하는 시간이 변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면 부족이 발생하고 낮 동안 졸음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식사 후에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바로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이때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면서 세포를 손상시키는 유해물질을 생성합니다. 바로 활성산소를 대량 발생시킵니다. 이것은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경색, 암 등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혈당의 급격한 변동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과다하게 만들어 혹사시킵니다. 그리고 뇌 속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을 축적하게 됩니다. 이것은 치매의 발병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튀어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는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에서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식사 전 공복 혈당을 측정해도 이 혈당 스파이크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밥 먹고 1~2시간 지나야 혈당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화혈색소 관리가 중요합니다. 당화혈색소란 포도당이 붙어서 나타나는 혈색소로 포도당 농도를 확인한 것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당화혈색소를 검사해야 합니다. 혈색소의 수명이 약 2달 정도로 길기 때문에 최근 혈당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화혈색소 수치가 5.7% 이상 올라가고 혈당 스파이크가 점점 심해지면 어떤 증상이 내 몸에 나타날까요? 우선 머리가 아프고 무기력해지며 잠을 잘 못 자는 현상이 옵니다. 피부 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빨간 피부 발진 등이 나타납니다. 계속 방치하게 되면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치매, 우울증 이런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증상이 반복되면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경우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는 주로 언제 발생할까요?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당뇨에 따르면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가 혈당 스파이크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흔히 즐겨 먹는 김밥, 떡볶이, 튀김, 흰 쌀밥 같은 음식입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거나 조절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번에 탄수화물을 끊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한 끼 식사에 탄수화물 섭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또한 가공식품이나 자연식품에서 발생되는 과도한 단순당도 피해야 합니다. 단순당은 소화가 빠르면서 신체에도 순식간에 사용됩니다. 즉 빠르게 혈당을 올렸다가 뚝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를 할 때 한꺼번에 과식하지 않습니다. 소식하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밥상에는 채소나 현미 섭취를 늘리는 것이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를 할 때 섭취하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채소나 단백질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전 샐러드나 채소 같은 것을 먹는 것도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맛있다고 과식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흰쌀밥 1공기를 다 먹기보단 반공기 혹은 3분의 2공기 정도만 섭취해봅니다. 과도한 식사량은 소화 시간이 늘어나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쉽게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식후 15에서 20분 정도 산책 혹은 가벼운 제자리 운동은 급격히 상승하는 혈당을 방지하는 데 좋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식단에서 탄수화물 비율을 조절하거나 낮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밥을 먹고 나서 졸음이 왜 쏟아지는지,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 잘 기억해 두십시오. 항상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는 쭉 이어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